안녕하세요. 북한 소식TV 손서연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해하시는 북한 관련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신분제도인 성분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그들의 계급 성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북한 소식TV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신분제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21세기에도 카스트 제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철저한 신분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건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계급 시스템, 성분제입니다. 이 제도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성분제란 무엇인가? 성분제. 북한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몸이 굳는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성분제는 1950년대 김일성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든 정치적 신분 체계입니다. 국가가 모든 주민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충성도와 가족 배경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냥 등급만 매기는 게 아닙니다. 이 등급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핵심 계층. 전체 인구의 약 25%. 정권에 충성한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둘째, 동료 계층. 약 55%. 딱히 충성적이지도 위험하지도 않은 그냥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셋째, 적대 계층. 약 20%. 정권의 적으로 분류된 사람들. 지주였던 집안, 종교인 가족, 한국 전쟁 때 남쪽으로 간 사람의 친척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분류가 단순히 종이 위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살 수 있는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자녀가 어떤 학교에 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식량을 받을 수 있는지,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해외에 나갈 수 있는지.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성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성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럼 이 성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성분이 올라갈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성분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정해집니다. 북한에서 성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문제거든요. 조부모, 부모, 형제, 삼촌, 이모, 심지어 배우자의 가족까지 모든 친척의 정치적 이력이 평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당신의 할아버지가 해방 전에 땅을 가진 지주였다면 적대계층, 당신의 삼촌이 1950년대에 남한으로 내려갔다면 적대계층, 당신의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정권을 비판하는 말을 했다면 적대계층,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은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북한 정권에 적극 참여한 조부모를 둔 집안이라면 자동으로 핵심 계층이 되는 거죠. 이게 북한식 신분제의 잔인함입니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고 선택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삼핵심동 요적 대계층의 실제 삶의 차이. 그럼 이 세 계층은 실제로 어떻게 다른 삶을 살까요? 핵심 계층 특권층의 삶. 핵심 계층은 북한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립니다. 먼저 평양에 살 수 있습니다. 평양이 뭐냐고요? 그냥 수도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평양은 선택받은 자들만 사는 도시예요. 좋은 아파트, 안정적인 식량 배급, 외화 상점 이용 가능, 깨끗한 거리. 북한의 다른 지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좋은 직장을 배정받습니다. 당 간부, 외교관, 무역 일꾼. 권력과 돈이 있는 자리들이죠. 심지어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로요. 한마디로 북한 안에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입니다. 동요계층 북한 인구의 절반 이상.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이 동요계층에 속합니다.
이들은 평양이 아닌 지방 도시나 농촌에서 살아갑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특별히 신뢰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고 농장에서 일하고 배급을 받으며 살죠. 하지만 평양에 들어갈 수 없고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대계층 이들은 북한 사회의 최하층입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탄광, 광산, 깊은 산골. 가장 힘들고 위험한 곳이죠. 배급.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굶주림은 일상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고 싶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대에서 장교가 되고 싶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죄를 손자가 갚는다. 할아버지가 지주였다는 이유로 손자가 탄광에서 평생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성분제의 현실입니다. 사성분제는 지금도 존재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 아냐? 지금도 그렇게 엄격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는 있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 북한의 시장, 즉 장마당이 생기면서 돈의 힘이 커졌죠. 예전엔 성분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뇌물을 쓰면 거주지를 옮길 수도 있고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심지어 성분 기록을 조작할 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핵심 권력은 여전히 성분이 좌우합니다. 평양 입성, 성분이 필요합니다. 당의 고위직, 성분이 필요합니다. 해외 파견, 성분이 필요합니다. 군의 고위 보직, 성분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편하게 살 수는 있어도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건 여전히 성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분은 돈으로 덮을 순 있어도 지울 순 없다. 5성분제는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럼 이 성분제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결혼. 북한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두 집안의 성분이 만나는 겁니다. 상위 성분 집안은 절대로 하위 성분과 결혼하려 하지 않아요. 결혼하면 그 집안의 성분 기록이 자기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중매를 설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성분이 어떻게 되냐입니다. 사랑. 그건 나중 문제예요. 직업. 핵심 계층 당 간부, 외교관, 무역회사. 동료 계층 공장 노동자, 협동농장 일꾼. 적대 계층 탄광, 광산, 위험한 육체노동.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배치입니다. 국가가 당신의 성분을 보고 너는 여기라고 정해주는 거죠. 교육. 평양의 명문대,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 이곳은 북한 최고의 엘리트 코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려면 성적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분이 핵심 계층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성분이 나쁘면 입학 자체가 불가능해요. 실제로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적대계층 출신 학생이 전국 수석을 해도 평양대학에는 못 간다고 합니다. 거주지 이동.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거주 허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허가를 받으려면 당연히 성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대계층은 평양으로 이동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평생 태어난 지역에 갇혀 사는 겁니다. 육성분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그럼 북한 사람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탈북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분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북한 주민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다 알아요.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낼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불만을 표현하는 순간 그게 기록에 남거든요. 그럼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성분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어떤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성부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 같았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일해도 할아버지 때문에 나는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이게 성분제가 만든 사회입니다. 노력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진 사회. 왜 이런 제도가 유지되는가?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제도를 유지하는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북한 정권이 이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만 권력 핵심부에 두고 위험한 사람은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서죠. 생각해 보세요. 핵심 계층 사람들은 정권에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 시스템의 수혜자니까요. 반대로 적대 계층은 반발할 마음이 있어도 힘이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자원도 없고 조직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동료 계층, 이들은 열심히 하면 핵심 계층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정권에 순응합니다. 이렇게 성분제는 주민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반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공포를 통해 복종을 이끌어내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입니다. 북한 정권이 70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성분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의 성분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분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운명 전체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분 때문에 평양에 들어갈 수 없고, 성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성분 때문에 꿈꾸던 일을 할 수 없고, 성분 때문에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없는 사람들이 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말이죠. 북한 사회를 이해하려면 이 성분제의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응원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북한 소식TV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